옛날에 AC 밀란의 피를로가 하던 스타일이죠. 아 피를로. 예. 그러니까 피를로 흔히 롱패스로 많이 기억하시지만 예. 피를로를 상징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는 메잘라 자리에 있는 가투소랑 자리 바꿔서 아예 좀 더 올라간 자리를 잡고 거기서 패스를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황인범을 활용하기 위한 팀의 어떤 전술이 고안되어 있다. 자, 황인범 선수.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 에르디비지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볼 건데요. 6일 홈에서 페예노르트가 트벤테와 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경기 전에는 트벤테가 더 위에 있었어요. 트벤테가 순위는 높고 근데 이제 페예노르트가 무패긴 한데 무가 굉장히 많은 무패였기 때문에 예. 약간 무패지만 좀 빛이 바랜 순위가 좀 중위권에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날 승리하면서 상승을 좀 탈 수 있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뛰었죠? 예, 황인범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예노르트에서 뭐 오른쪽 메잘라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은 퀸턴 팀버르랑 안토니 밀란보가 각각 좌우 그 중앙 미드필더를 책임졌기 때문에 메잘라 느낌으로. 예,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날 두 골에 모두 관여하는 그렇죠. 활약을 펼치면서 승리를 견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전반 28분 선제골 장면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기점 역할을 했죠. 여기서 저는 오히려 선제골이 황인범 선수의 어떤 가치를 좀 증명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인범 선수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공을 소유했을 때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황인범 선수한테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위험한 지역에서 선수가 공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한번 드리블을 한 다음에 그 아무도 없는 왼쪽 측면으로 공을 뺍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을 뺐기 때문에 이 여기서 올라온 레프트백인 우고 부에노가 상당히 편안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크로스를 우에다 아야세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나왔고 이 득점에서 황인범의 지분이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었어요. 페예노르트 선수들이 뭐 네덜란드 팀들이 흔히 그렇습니다. 좀 평균 연령이 어려요. 예. 그 소위 말하는 팜 리그, 육성에서 파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에도 말씀하신 팀버르도 그렇고 이 팀버르가 그 아스널 위리언 팀버르랑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제 팀버르도 그렇고 20대 초반에 신체 능력 좋고 기술은 있는데 약간 아직 경기 운영을 할 줄 모르는 예. 이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몸통 박치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드리블 막 하다가 결국에는 못 뚫고 예, 맞아요. 그런 게 특징이죠. 이게 이 팀만 그런 게 아니고 네덜란드 리그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황인범 선수가 이 팀에서 유일하게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거의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팀들이 막 좌충우돌 때 여기 비었는데 일로 안 줘? 내가 한다. 그러면서 빈 곳으로 난 줄 수 있는데 딱 주는 순간 골이 딱 나는 그렇죠. 네, 그런 지능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네덜란드 리그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은 항상 그런 베테랑이 있어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이 있는데 페예노르트에서는 지금 황인범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거고 전반 43분에는 추가골이자 결승골을 스스로 득점을 합니다. 수비를 맞고 흘러나온 공을 페널티 박스 그 왼쪽 부근에서 잡은 뒤에 바깥에서 왼발 중거리 슛을 해서 골을 넣는데 이 상대 골키퍼도 완전히 얼음이 될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과 어떤 강도로 갔던 슈팅이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최근에 그 중거리 슛이 조금 아쉬운 경우들도 조금 있었는데 이날은 완벽한 중거리 슛을 하면서 추가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킥력보다는 판단의 속도가 주요했던 게 이제 그 팀이 압박을 해서 공을 끄는 다음에 문전으로 한번 투입했는데 튕겨 나온 거였거든요. 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루즈볼을 이제 세컨볼을 잡은 거였는데 오른발잡이잖아요. 오른발에 갖다 놓고 차려고 했으면 수비가 붙을 수도 있지만 골키퍼가 이제 자세 잡고 막을 그런 시간을 줬을 겁니다. 예. 근데 황인범이 잡자마자 그냥 힐끗 보더니 왼발로 내빠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골문 구석이 아니고 거의 가운데쯤으로 갔는데 타이밍이 빨랐기 때문에 골키퍼가 말씀하신 대로 선체로 당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판단력이 좋았다. 그다음에 이날 황인범 선수가 왼발로 막 방향 전환 롱패스도 하더라고요. 왼쪽에 살짝 치우친 위치에서 오른쪽 윙어한테 줄 때 예. 보통 이런 오른발잡이 플레이메이커들은 오른발로 감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하니까 좀 급한 상황에서는 오른발로 안 갖다 놓고 왼발로 그냥 롱패스를 찍었는데 정확히 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왼발로 롱패스를? 슛을 후리는 거는 뭐 종종 보지만 양발 롱패스? 황인범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20대 중반인데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황인범 선수 사실
러시아 리그에서도 워낙 잘 뛰었고 뭐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나 아니면 세르비아 츠르베나 지베즈다에서는 에이스로 활약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유럽에서 빅리그 혹은 이제 네덜란드 리그처럼 중소리그 중에서는 좀 탑으로 치는 포르투갈 리그 이런 데처럼 거기서도 증명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페에노르트라는 어떤 네덜란드 명문 클럽에 가서까지 적응기 없이 완벽하게 팀 핵심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황인범 선수가 아직도 그 잠재력의 고점을 찍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워낙 적응기 없이 또 활약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선수가 좀 낮은 레벨의 리그에서 되게 잘합니다. 평점 A 수준의 되게 좋은 활약을 해요. 예. 이 선수가 더 높은 리그, 빅리그로 가면 빅리그의 어떤 빠른 템포를 소화 못하고 평점 C 정도의 경기력으로 떨어졌다가 결국 투퇴돼서 다시 중소리그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선수들은 중소리그에서 빅리그로 갔을 때 여기가 드디어 내가 뛸 깜냥이구만. 내 템포를 드디어 애들이 맞춰주는구만 이러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나아진 선수가 가끔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빅리그 갈 깜냥인 거 아니겠어요? 예. K리그에서보다 빅리그 가서 오히려 더 잘하는 해외 선수들이 있었다고요. 음. 간다고 무조건 이게 스탯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거죠. 황인범 선수가 리그 수준을 물론 아직 빅리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리스, 세르비아 이번에 에르디비지 하면서 에르디비지까지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올라갈수록 경기력이 더 좋아집니다. 드디어 애들이 좀 알아듣는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나아지고 있고 그래서 황인범 선수는 페에노르트에 9월에 데뷔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9월 이달에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이 페에노르트 데뷔도 순탄치 않았는데 첫 번째 경기는 비자 발급 문제로 흐로닝언과 리그 경기가 원래는 있었는데 비자 발급 문제로 나오지 못했고 레버쿠젠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9월 한 경기를 빼고 한 3경기 정도 출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페에노르트 이자레 선수상을 수상했다라는 점에서 황인범이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날 경기가 끝나고 킥오프 종료 휘슬이 울린 다음에 중계 화면이 황인범만 비추더라고요. 예. 혼자 쩔로 걸어가는데 팀들 동료들이랑 같이 안 있고 순간적으로 근데 황인범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황인범만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현지 매체에서도 다시. 그래서 황인범 선수를 중계하면서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 이 말의 뜻은 현지에서도 황인범 선수의 어떤 페에노르트에서의 역할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이번 경기에서도 증명했다고 본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중계 화면이었다고 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그냥 이제 골만 넣은 게 아니다. 예. 그 이상의 활약을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제 따져 보면은 황인범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뜁니다. 예. 그러니까 4-3-3 포메이션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황인범은 수비형보다는 이런 포메이션에서는 메잘라 쪽이고 뭐 4-2-3-1 공미 아니면 이제 수미가 2명일 때 그중에 전진하는 흔히 말하는 8번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처럼 완전 수비형으로 뛰는 경우는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팀 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팀버 선수도 아스날의 팀버랑 시조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덜란드 안 보신 분들은 쌍둥이니까. 예. 저돌적이에요. 그런 미드필더 2명을 달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그들이 좀 채워주고 황인범이 뒤쪽에서 지능적인 위치 선정으로 이제 수비 위치 선정과 공격 위치 선정을 해주는 뭐 그런 식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황인범 선수가 공격할 때는 포백 바로 앞에 그 수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득점 상황도 그렇지만 많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팀버 같은 선수들이 먼저 더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야 공간을 메우는 거지 자기만 뒤에 있으면 사이가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 있고 둘째는 일종의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황인범이 좀 더 공격적인 위치로 자리를 바꿔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공미 출신 수미가 동료 미드필더와 동료 메잘라와 포지션 체인지를 해가면서 메잘라 자리에 가서 뒤에서 배금하는 게 아니고 아예 스루 패스도 찌르고 한다. 이런 스타일 이제 옛날에 AC 밀란의 피를로가 하던 스타일이죠. 피를로. 예. 그러니까 피를로 흔히 롱패스로 많이 기억하시지만 피를로를 상징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는 메잘라 자리에 있는 가투소랑 자리 바꿔서 아예 좀 더 올라간 자리를 잡고 거기서 패스를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황인범을 활용하기 위한 팀의 어떤 전술이 고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황인범, 당신이 우리 팀에서 패스를 가장 잘하는군요. 물론 우리 팀의 최고 앞으로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는 팀버지만 이 친구는 좀 이렇게 닭돌, 멧돼지 같은 선수고 예. 멧돼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팀엔 두뇌가 필요하다. 황인범 당신이 우리의 두뇌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술을 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예. 황인범 선수가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 롤까지 이제 잘 수행을 하면은 뭐 대표팀에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요. 예. 예. 특히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쩌면 황인범이 아예 새로운 역할로 예, 대표팀의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황인범을 이제 페이에노르트는 팀 전술의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예, 황인범 선수가 데뷔하기 전 5경기에서는 1승 3무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패배는 없지만 말 그대로 무승부가 너무 많아서 빛이 바래는 무패 이런 성적이었는데 황인범 데뷔 후에는 처음에 레버쿠젠한테 패배를 했지만 이후에 3승 1무를 거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무패다운 무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챔스 포함이죠. 예, 챔스 네. 포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황인범 선수가 지금처럼만 역할을 수행하고 페이에노르트도 아마 이 전술을 크게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순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더욱 인정받고 그 가치도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팀으로 치면 약간 황인범 앞에 좀 에너지 많은 박투박을 놓는 그런 형식인데 예.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팀들 많거든요. 후방 플레이메이커 앞에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박투박. 옛날 독일의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사비 알론소 앞에 뭐 캐디라라든지 뭐 한국에서 기성용 앞에 한국영. 이 그렇죠. 한국영 선수가 더 앞쪽에서 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이런 네. 조합도 그런 건데 뭐 지금 한국 선수들 중에서 그런 미드필더 딱 언뜻 생각나는 건 뭐 고승범 같은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예. 요즘에는 좀 더 세련되게 푸는 거기 때문에 정호연 선수 같은 그런 스타일이 패스 잘하는데 엄청 뛰잖아요. 아 맞죠. 그러니까 황인범 앞에 정호연이 쓸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조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러면 사이즈에 문제가 있긴 해요. 아 그래서 네. 한 명은 덩치도 있으면서 쓸어준 선수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렇죠. 언뜻 생각이 잘 나진 않는데 아무튼 한 명 있으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사실 한국 대표팀에 지금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게 또 중원의 문제잖아요. 어떤 사이즈를 보완해줄 선수가 있는 게 그런 선수까지 있으면 완벽하겠지만 그런 선수가 없더라도 황인범 선수를 보좌할 선수가 있다면은 그게 어떤 한국 축구의 중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팀의 굉장히 좋은 경기 감각, 예, 득점을 한 뒤에 아주 쾌조의 경기 감각. 그리고 이제 계속 풀타임 뛰면서 황인범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조금 걱정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그 문제도 조금은 덜 수 있다. 이번 A매치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한 명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인범 선수 얘기해봤고요. 소속팀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데뷔팀에서도 계속 잘해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